자, 1번입니다.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건데 그 x, y가 여기 진수에 들어와 있네요. 자, 보시면은 로그 2x와 로그 3의 y를 더한 것이 5고요. 로그 3의 x고 로그 2의 y를 곱한 게 6이야. 좀 다르죠. 밑을 보니까 2가 x랑 만나 있고 3이 y랑 만나 있는데 밑에는 곱한 곳에는 3이 x랑 만나 있고 2가 y랑 만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가장 간단한 사실, 로그 3의 x와 로그 2의 y가 곱해져 있을 때 우리는 요 3과 요 2를 서로 스위치해도 전혀 답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밑 변환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얘가 6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 끝났지. 두 개를 더했더니 5가 되었고요. 두 개를 곱했더니 6이 되었어. 더해서 5 곱해서 6 되는 거는 굳이 뭐 2차 방정식을 잡아내지 않아도 3과 2 또는 2와 3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 2의 x 그리고 로그 3의 y가 어떨 때 얘가 3일 때에는 2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2가 될 때에는 얘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x는 8이란 얘기고 y는 9란 얘기가 되겠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x는 얼마니? 4가 되고요. y는 27이 됨을 알 수가 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해놓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계산하세요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1이 되고 여기서는 23이 되는데 최대값이니까 뭐 23을 최종 정답으로 선택만 해주면 되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방정식을 풀 건데요. 전형적인 치환을 통해서 식을 예쁘게 다듬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뭐 그러한 문제이지 않을까. 자, 로그 3의 x를 선생님이 편하게 t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요 로그 3의 루트 x는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이 기존에 있었던 6과 만나죠. 그러니까 3이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라는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 t라고 하는 것은 로그 3의 x니까 t는 기본적으로 그쵸? 모든 실수를 다 취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엇을 t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t의 범위가 어쩔 때에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t라고 하는 것은 인수분해가 바로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t라고 하는 값은 1 또는 2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1, 2니까 곱하니까 2야 라고 하는 것도 안 되지.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우리가 식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거지 t가 목적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는 복원 작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로그 3의 x가 t였죠. 그러니까 로그 3의 x가 1일 때와 로그 3의 x가 2일 때의 x가 알파 베타란 얘기야. 그러면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3과 얼마니 9가 되겠죠. 물론 얘가 알파로 잡을 수도 있고 얘를 베타로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알파이고 누가 베타인지는 딱히 구분을 안 지어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서 27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정답은 27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지금 두 실근을 구하고 싶은데 방정식을 보니까 어때요? 그쵸? 좀 이상하게 생겼지. x의 로그 2x제곱은 8의 x제곱. 결론적으로는 이게 밑이 달라요. 보시면은 얘가 x가 밑이고 여기는 8이 밑이죠. 8의 1제곱의 8은 8의 1제곱에서의 밑은 8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밑이 x야. 그러니까 요 8이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뭔가 좀 풀기가 괜히 싫은 거지. 그럴 때에는 밑을 통일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밑을 통일할 때에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이제 양변에다가 적절한 밑을 선택해서 로그를 먹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밑이 2고 여기는 8이라고 하는 것은 또 2의 세제곱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밑을 2로 잡아서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양변에다가 로그 2를 먹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요 x에 로그 2의 x가 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8의 x제곱이 진수가 되잖아. 그런데 8의 x제곱은 분리가 되지. 더하기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로그 2의 8 더하기 2가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2의 x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얘는 또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로그 2의 x는 앞에 실수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앞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이러한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로그
2의 x 더하기 3이야. 이렇게 해두니까 아주 예뻐졌죠. 왜요? 밑이 2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정도는 사실은 치환을 안 해도 되죠. 간단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냥 연습 삼아서 요 로그 2의 x를 t로 잠깐만 잡아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t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수를 다 취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따라서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인 0이니까요. t라고 하는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알파 베타는 아니지. 왜요? 치환은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복원을 시켜주세요. 자, t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x를 t로 잡았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이제 x는 8이 되고 여기서 x는 2분의 1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따라서 8 곱하기 2분의 1은 누가 알파이고 누가 베타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곱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뭐 4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방정식 예가 있는데 복잡해 보이죠?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고 제곱까지 해서 답으로 가져가야 돼. 이거는 뭔가 마지막에 살짝 실수도 할 수 있겠다. 최소값만 구해서 답이 아니라 제곱해서 답으로 해야 되는, 뭐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되는 뭐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복잡해요. 복잡할 때에는 우리가 적절히 치환을 통해서 식을 간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무엇으로 치환할까? 당연히 그렇죠. 이 문제에서만큼은 요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2분을 치환하자. t라는 문자로 치환하자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과연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그 치환된 t의 범위는 무엇인가가 첫 번째 고민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에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 자, 이 여기서 이걸 뺀 거잖아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보시면은 요 파란색 요거 2의 x제곱에서 그다음에 초록색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뺀 게 t야. 그러면은 보세요. 이 y축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예요? 그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거니까 뺀 것을 눈으로 보면은 요 빨간색 선들이 바로 t가 되는 거지. t 맞나요? 그렇죠? 그럼 t가 어떻게 되고 있죠?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큰 값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왼쪽을 보시면은 요 파란색에서 그러니까 파란색이 아니라 요거 2x제곱이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고 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고 부호를 마이너스 주면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쵸?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t들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제 t라는 값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한없이 커질 수도 있다. 부호가 반대인 상황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값은요. 또 한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고민거리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부분도 t로 바꿔야겠지. 내가 이만큼을 t로 잡았을 때에는 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라는 문자로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 바로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만 써도 되겠죠. t제곱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t 더하기 7이 되어서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해 주시면은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9는 0이 되어서요. 우리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어. 근데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실근을 갖기 위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x가 실근을 갖는다? x가 뭐였지? 그렇죠. 여기였죠. 요게 x들이잖아. 요거. 그죠?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냥 실수로서 뭔가 값이 있는데 봐봐요. 2의 x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각각 1대1이야.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실수가 들어가면 이 값도 어떤 실수로서 각각 하나하나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걸 뺐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t 값도 실수로서 딱 한 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 하나당 t도 하나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가.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x가 실수이다, 실근이다 라고 하는 것은 t도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실근 또는 뭐 실수, 실근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 즉 무슨 말이다? 실근을 갖기 위한이라고 하는 것은 t로 바꾼 식도
t가 실근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죠? 조금 과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별거 아닌데 사실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t도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죠?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죠. 가볍게 이야기해 볼게요. 판별식 d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해야겠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b제곱 빼기 4ac니까 이렇게 되고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러면은 인수분해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6이 되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구멍 막아서 왼쪽, 구멍 막아서 오른쪽이 양수인 부분인데 문제에서는 양수 a의 최소값이야. 그죠? 그러면은 양수이기 때문에 6을 포함해서 오른쪽만 관찰하여라 라는 얘기고요. 최소값은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6이 답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최종 정답은 이제 제곱을 해서 답이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 답을 6으로 하면은 미안하지만 틀린 거야. 너무 안타깝다. 그죠? m 제곱이니까 6의 제곱으로서 36이 이제 최종 정답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 t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t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5번입니다. 부등식 절대값 빡빡 붙어 있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떻게 절대값을 처리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옛날부터 했었죠.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는 x값의 최대최소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x가 어디 숨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진수에 숨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뭔가 좀 정리를 식을 좀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은 예쁘게 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a를 싹싹싹 빼주자. 그러면은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붙고 로그 2x가 되고 1 마이너스 a가 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마이너스 떼줘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다시 다다닥 곱해주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부터 쓸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니까 a 마이너스 1이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로그 2x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요. 맞죠? 그럼 다 됐네요. 이 x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a-1은 로그 2의 x a-1제곱 그죠? a-1제곱이고 요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a 플러스 1제곱이니까 내가 뭐 한 거예요? 그죠? 비교를 위해서 로그 2로 맞추어 준 거죠. 그러면은 2라고 하는 것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진수끼리의 크기 비교도 똑같이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x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x라는 범위를 내가 직접적으로 찾았고 최대 최소값의 차가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18입니다. 식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이게 a- 이렇게 되겠다. 걔가 이제 18입니다를 풀어주는 건데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2의 a제곱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2 곱하기 2의 a제곱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2의 a제곱이 18이니까요. 얘를 빼주면은 요 개수끼리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3 곱하기 내가 찾는 2의 a제곱은 18입니다. 라는 거니까요. 따라서 2의 a제곱은 18 곱하기 3분의 2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12로 잡아내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있네요. 쭉 있는데 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라고 돼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증가함수다. 5는 1보다 크니까요. 그러면은 x-1과 2분의 1 x 플러스 k라고 하는 대소 비교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쓰기 전에 첫 번째 바로 진수 조건 확인이 먼저 선행되어야겠죠. 그러면은 x-1은 0보다 커야 되고요. 동시에 2분의 1x 플러스 k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본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제 k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x-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x가 마이너스 k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k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k는 자연수야? 그럼 얘는 음수가 되잖아요. 어떤 음수? 얘는 k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어떤 음수보다는 크다. 그런데 1보다는 크다. 뭐예요?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것은? 그렇죠. 그냥 얘가 되겠지, 얘가.
맞죠?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다가 전제로 한 상태에서 아까 선생님이 썼던 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2분의 1이 넘어오니까 2분의 1 x 그리고 k 더하기 1이 된다. 2를 양변에 곱해주시면요. x가 이렇게 되고요. 2k 플러스 2가 됨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1보다 크다가 여기에 동시에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1보다 크다를 이렇게 주면 되겠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야. 그러면은 뭐가 되겠니? 여기가 2, 3, 4로 3개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등호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4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2k 더하기 2 그 자체가 4가 되면 되겠지. 맞죠? 따라서 2k 더하기 2가 4니까요. K는 얼마예요? 그쵸? 1임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7번입니다. 부등식 푸는 문제이고요. 지금 밑이 3으로 예쁘게 통일되어 있으니까 계산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런 문제에서 미지수가 진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같이 따져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x-1은 진수 0보다 큽니다. 그리고 4x-7은 진수 인수이면서 또 0보다 크다.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은 1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됩니까? 등호가 왜 들어가? 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게 최종 x의 최종 진수로서의 범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쵸? 4분의 7보다 크다. 왜냐면 1은 1점 땡땡땡이니까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x는 4분의 7보다 큽니다가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x라는 전제로 깔고 가는 범위가 돼요.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곱해 주시면 되겠죠. 로그 3에 x-1에다가 4x-7은 3은요. 로그 3으로 만들어주면은 27이 되잖아요.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x-1 바로 잡고 그다음에 4x-7 그게 바로 27 진수보다는 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거 정리를 좀 예쁘게 해주는 게 이 문제에서 유일한 고민거리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1x에다가 플러스 7이 얘랑 다시 넘어와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하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렵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1, 4 그리고 뭐지? 4, 5 이렇게 되나요? 16 맞네,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어디다 붙여? 여기다 붙여야겠다. 제일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지? 마이너스 1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1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 그리고 4x 플러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야. 자, 그럼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뭐예요? 그쵸? x라는 진수 조건에서 뽑아왔던 기본 범위와 얘와의 또 교집합이 최종 x의 범위가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얘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최종 x의 범위는 그쵸? 4분의 7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작다. 이 범위가 최종적인 x의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정수 x만 몇 개냐라고 골라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4분의 7은 1점 얼마죠?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서 2, 3, 4 이렇게 3개가 최종 정답이 되어서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값의 곱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x 찾는 거야. 자, 지금 미지수가 진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으로부터 x 값의 범위를 한번 잡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x가 양수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x 빼기 3이 0보다 크다. 즉 어떻게 돼요? x는 2분의 3보다 크다야.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x의 범위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기본적인 범위가 되겠죠. 즉 x는 2분의 3, 1.5보다는 크고 봐야 돼. 내가 나중에 답을 구하더라도. 그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잘 정리해 보는 게 맞겠죠, 이제.
자, 지금 이거는 등호로 되어 있고 양변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밑 통일을 좀 해야겠죠. 밑이 다 다르니까 밑을 뭐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쵸? 4로 잡는 게 제일 낫겠지. 그러면은 이 x는 4의 x 제곱으로 잡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1은 얘 역시 4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다 통일이 4로 예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변은요 어떻게 됩니까? 로그 4에 4 곱하기 2x 빼기 3 이렇게 곱하기로 합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 4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수였던 x제곱과 진수였던 4 곱하기 2x 빼기 3 얘가 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x제곱은 8x 빼기 12가 되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 된다. 인수분해가 2와 6으로 예쁘게 되는 게 눈에 바로 보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x는 2 또는 6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2와 6은 1.5보다 크다에 합당하죠. 따라서 이 6이 다 되고 곱하기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 곱하기 6, 12가 최종 정답이 되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닫힌 구간 요 표현은요. 사실은 지금 배우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표현인데 선생님이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바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고기에 있는 여기 x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있는 x값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으로 나갈 테니까 지금은 뭐 닫힌 구간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이 그래프 2에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니? 라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당연히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x가 0 이상일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y축 대칭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다시 한번 0 이상인 범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래프, 그리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의 생각을 그대로 그래프로 그려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x, 이렇게 y축이 있으면은 자, 0 이상에서는 얘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0 이상, 즉 오른쪽에서만 싹 그려주면 되겠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됐었겠지, 그지? 자,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야. 걔는 이제 y축 대칭 그래프니까 이런 그래프였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왼쪽에다가만 이렇게만 그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그려주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y축 대칭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그래프가 바로 2의 x제곱의 그 절대값, 그죠? 2의 절대값 x제곱의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 풀었네. 문제에서 그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서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뭐 2점 잡아볼까? 그러면은 3은요, 여기가 1일 테고 2일 테고 3 정도로 잡아주면은 3은 여기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값의 최대 최소니까 y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디겠니? 그죠?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쭉 가서 여기까지니까 우리는 y 값은 높이죠. 높이.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가 되겠지. 여기 꼭지점 보이죠? 여기 밑에 있는 꼭지점 요거 여기가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일대가 최대가 되어서 여기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보다 그쵸? fx라고 하는 함수값 y값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최대는 그죠? 맥시멈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3이 들어간 값이니까 여기 식은 2의 x제곱이죠. 그럼 3이 들어갔으니까 8이 되고요. 여기 미니멈은 당연히 0에 들어간 절편이었네. 그죠? 1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더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최종 정답은 9가 되어서 3번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에 대해서 스케치하는 이러한 연습 한번 해보시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부등식을 푸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요거 로그 2의 x제곱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되게 그냥 별 생각이 없으면은 선생님 여기 지수의 지수 요거 진수의 지수 2죠 2 요거를 그냥 앞으로 내리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게 뭐 되게 자연스러워.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로그 2의 x제곱 뭐예요? 진수가 x제곱이잖아. 그럼 x제곱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x는 0만 아니면 돼요.
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완전히 같은 역할을 해주려면요. 여기에다가도 진수는 역시 0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 절대값을 내가 먹여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절대값이 없으면은 여기에다가는 0만 아닌 값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만약에 절대값이 없었잖아? 그러면 0만 아닌 게 아니라 음수도 못 들어가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다른 거예요. 그죠?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야, 이가 앞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정의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같다라고 둘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두어야 우리는 완전히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홀수이기 때문에 x의 세제곱은 홀수이기 때문에 정의역 자체가 0보다 큰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3이 앞으로 떨어져 가지고 로그 2의 x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거야. 이거는 완전히 그래프도 똑같고 값도 똑같고 맞죠? 그렇게 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지. 어떻게 푼 거야? 아, 여기 로그 2의 x제곱은 2가 앞으로 떨어지는 것까진 다 좋은데 절대값을 줘야겠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의 절대값 x가 3 이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기서 하나 빼면은 그냥 로그 2의 절대값 x죠. 얘가 이제 3인데 3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8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2라고 하는 것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진수끼리의 대소도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x라고 하는 것은 8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크거나 같은데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정의역이 뭐였어? 이 문제 전체의 정의역이 뭐야? 그렇죠. 0보다 0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x는 0이 안 되지. 0보다 큰 게 진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0만 안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8부터 8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0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0까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몇 개예요? 그렇죠. 17개잖아. 그지? 왜냐면은 8에서 마8을 빼고 한 개를 더하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죠? 등호가 둘 다 들어있을 때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고 플러스 1까지 해주는 게 정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17개라고 하면 안 되고 다행히 답에도 17개는 없네. 뭐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그죠? 0을 하나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빼셔가지고요. 16개가 최종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만 스스로 한번 꼼꼼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